안녕하세요.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정말 매일매일 건강관리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 심장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첫걸음, 바로 칼슘과 인 관리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석을 받는 우리 환우분들께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 투석 과정의 어려움이나 다른 합병증 같은 걸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위험한 건 아주 의외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인입니다. 네, 바로 이 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무섭게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적, 인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인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위험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거든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보시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콩팥 기능이 떨어지죠. 그럼 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당연히 피 속에 인이 던던 쌓이기 시작하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피 속에 넘쳐나는 인이 가만히 있질 않고 우리 혈관벽에 착 달라붙어서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혈관 석회화라는 겁니다. 원래는 고무호수처럼 말랑말랑해야 할 혈관이 딱딱한 쇠파이프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인의 공격이 혈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뼈에 있는 칼슘을 막 빼앗아가서 뼈를 약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또 온몸이 정말 미치도록 가려운 그런 피부 가려움증을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 수치까지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럼 칼슘은 괜찮냐고요? 아니요. 칼슘도 마찬가지요.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특히 칼슘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인이랑 똑같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인, 이 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딱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것,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우리 식단 속에 숨어있는 이 이원을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해야 할까요? 뭘 피해야 하고 또 뭘 선택해야 하는지 제가 콕콕 짚어드릴게요. 이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1순위는 바로 햄, 소세지, 콜라 같은 가공식품의 첨가물로 들어있는 인산염이에요. 이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100%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인의 폭탄인 셈이죠. 그리고 우유나 콩, 견과류처럼 원래부터 인이 풍부한 자연식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양을 잘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유용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마트에서 장 보실 때 딱 10초만 투자해서 식품 뒷면에 있는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인산염이나 영어로 포스페이트라는 글자가 보인다? 그러면 일단 조용히 다시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윤이 많은 음식을 쭉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단백질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하고요.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무조건 먹지 말라는 제한이 아니고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고르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으로, 달걀도 노른자보다는 인이 훨씬 적은 흰자 위주로 드시는 거죠. 단백질 섭취가 걱정되시면 기름기 적은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걸로 보충하고 양배추나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를 듬뿍 곁들이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럼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건가요? 정답은 아주 단호하게 절대 아닙니다예요. 오히려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투석 과정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바로 이럴 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거죠. 인산염 덩어리인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피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살코기나 생선, 달걀 흰자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을 골라서 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관리한 결과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매달 받는 혈액 검사 결과지가 여러분의 성적표예요. 이 목표 수치는 꼭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외워두세요. 혈중인은 3.5에서 5.5 사이, 그리고 혈중 칼슘은 8.4에서 9.5 사이.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단 조절만으로 인수치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아군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인결합제라는 약입니다. 이 약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인이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약 도대체 언제 먹어야 할까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바로 식사 첫입과 함께 식사를 다 끝내고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밥 한 숟갈 딱 뜨면서 바로 그때 약을 드셔야 해요. 왜 그렇게 강조하냐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약은 음식물이랑 위장 속에서 직접 만나서 섞여야만 인을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식사가 다 끝난 뒤에 먹으면 음식은 이미 저만치 소장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인이 든 간식을 먹을 때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서 딱 한 번만 깜빡해도 인수치는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목록을 한번 쫙 정리해드릴게요. 기억하세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약속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첫째, 식탁에서 햄,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부터 하나씩 줄여보기. 둘째, 인산염 덩어리인 탄산음료 대신 시원한 물 마시기. 셋째, 장 볼 때 딱 10초만 투자해서 식품 라벨 확인하기. 넷째, 인결합제는 무조건 식사 첫 입과 함께라는 철칙 지키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매달 나오는 혈액 검사 결과를 내 건강 신호등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챙겨보기. 이 5가지 습관이 모이면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투석은 기계가 대신해주지만 정말 중요한 칼슘과 인 관리는 환자 본인과 의료진이 한 팀이 되어서 해내야 한다. 절대로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치의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해요.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적, 인으로부터 내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심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딱 한 가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마시던 콜라 대신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겁니다.